주차장 어디에다 주차하면 돼? 몰라? 이러면 개 패고 싶어요. 그만큼 주먹 마려운 게 없어. 오라매. 난쟁이 성현. 안녕하십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난쟁이 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사 후에 해야 될 것들. 사실 이거는 우리같이 어른대자 컨텐츠에서 다룰 만한 주제인가 라고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사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 뭐 전입신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겪기에는 살짝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다 보면 이런 것도 해야 돼? 플러스 이런 거 해놓으면 너의 삶의 질이 올라갈 거야, 좋을 거야 라는 것들도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서울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집 밖을 뛰쳐나온 지 지금 이제 올해로 24살이니까 4년째죠. 지금 총 이사가 4번째입니다. 이 컨텐츠를 왜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 목록으로 뭔가 적어놓으면 그냥 캡처하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제가 오늘 판서를 좀 빡세게 하려고, 그냥 메모장 같은 용도다. 이사 후에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자, 전입신고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불리던데, 나는 주민센터가 편해. 주민센터로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집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성현님, 확정일자가 뭔가요? 나중에 보증금 떼어먹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줬을 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뭐랄까 특수 효과를 부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근데 이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야, 옛날에는 우리 때 등본 떼고 초본 떼고 이러려면 주민센터까지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됩니다. 저는 요즘 행정복지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난 집에 프린터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본, 초본 이런 거 떼야 되면 네이버에서 그냥 신청해가지고 해요. 쉽습니다.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무조건 가서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이사 후 말고 이사 전에 계약하자마자 그냥 박아 놓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전세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무튼 받아놓으면 좋다. 받아는 놓자. 두 번째로는 이전에 살던 집 전기세, 가스비 정산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10일 날 이사를 해요. 그럼 5월 19일까지 썼던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나오는 데면 관리비 이런 거를 싹 정산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안 했다고 또 거기 직접 찾아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또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노화되고 뭐 벽지가 노화되고 이 시설들이 노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노화되면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돈 모아서 고치자 같은 느낌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걸 관리비에서 냅니다. 근데 이거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지 원래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집을 임대해줬으니까 그냥 내가 내고, 내가 아파트에서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사무소한테 받으면 됩니다.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떼가지고 요청하면 됩니다. 집주인한테. 말 안 해준 경우 있더라고. 이게 2년 모이면 한 30-40대더라고요. 이거 환급 받아야 된다. 전기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도시가스냐 뭐 어떤 가스냐. 도시가스가 있고 삼천리 도시가스가 있고 뭐 어디 인천 도시가스가 있고 다 달라.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스 검침원이 방문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와가지고 가스 계량기 몇 시 적혀있네, 몇 시 나왔네, 이런 거 다 점검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된다. 직접 전화해서 전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전출 신고, 저 여기 나갑니다, 저 언제 나가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썼는지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정산 다 해주세요. 요렇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내가 이 집에 살아요 하는 전입신고 이외에도 가스나 전기도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저 몰랐어요. 처음에 신림 살았을 때 집은 옛날 집이어가지고 가자마자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보일러가 됐고 뭐 전기도 뭐 그냥 내 이름으로 돼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스가 막혀있는 거예요. 밸브가. 보일러는 떼야 돼. 가스는 안 나와. 뭐야 이러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저기 죄송한데 이거 가스가 안 나와요. 그 가스 전입신고해야죠. 이사 처음 와봤나봐요 학생. 네, 몇 월 며칠 날 이사해가지고 전입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검침원분이 나오셔요. 해가지고 가스 계량기를 보고 그 레버를 잘라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스를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전기는 그냥 원래대로 쓸 수 있어. 전기랑 수도는 원래대로 쭉 쓸 수 있어. 아파트면 그냥 관리비 내면 되거든요. 이런 일반 집 가정집으로 왔을 때는 전기도 전화를 해서 제 명의로 바꿔야 돼요. 요금 낼 때 신원 불분명 뭐 이렇게 떠요. 거주자 불명.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우편물 주소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우편물 주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소로 변경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내 민증에 적혀있는 주소도 변경해야 돼요. 두 번째,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이나 정수기 렌탈 하신 분들 그것도 주소 변경해야 되고요. 카드사, 은행 주소 변경해야 됩니다. 저는 뭐 국민카드 쓰고 국민은행 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국민은행 통장을 쓰고 있어. 근데 현대카드를 쓰고 있네. 그럼 둘 다 전화해서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 주소를 바꿔줘야 돼요. 보통 그리고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 혹시나 내가 금융권 우편 관련해서 빼먹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통장에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카드사에서 우편물 내가 못 바꾼 게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거 이전 서비스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 우체국 보면 거기 12개월에 12,00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카드 사용 내역서가 날라가, 그러면 그거를 내 지금 새 집으로 바꿔서 보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전화번호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내 전번호로 전화하면 내 지금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1년에 12,000원. 내가 혹시나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싶으면 요것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싼데. 그리고 한방에 주소 이전 서비스가 있어요. KT에서 한 뭐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새로 이사 오신 집을 주소를 넣으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의 주소가 새로 이사 온 주소로 바뀌는, 그 한방에 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비추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보험도 한 두세 개, 뭐 은행도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용 안 하는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또 주소 변경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터넷, TV 주소 이전해야 됩니다. 이사하고 또 신청하려면 주말 껴버리게 되면 막 3일 동안 인터넷이랑 TV 못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신청해서 예약해야 돼요. 저 어느 날 이사 가니까 그날 와주세요, 그날 저녁에 와주세요, 혹은 그 다음날 와주세요, 이거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사 올 때 이런 걸 다 예약해놔가지고 바로바로 인터넷을 바로바로 쓸 수 있고 TV도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내가 그래서 며칠 동안 TV 못 본. 아, 그리고 택배 주소도 바꿔놓자.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같은 거, 거기에 주소 같은 거 미리 바꿔놓으세요. 안 그러면 택배 잘못 날라와서 왔다 갔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진상 만나면은 그 택배를 막 써놓고 아유 어쩔 거냐고 막 빼튕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전에 살았던 주소는 그냥 삭제해버려. 자, 여기부터 살짝 이제 꿀팁 위주로 갑니다. 5번째, 이건 제 경험적인 개인에 기반한 영상입니다. 보일러 사용법. 나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뭐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 네, 온수 전용으로 눌러, 네, 이거만 했어. 이사를 하고 오니까 처음 보는 보일러야. 그래서 사용법도 모르겠고, 전원은 어떻게 끄지? 뜨거운 물 전용, 온수 전용은 어떻게 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보일러든 보시면 이 모델명이 나와 있어요. 나비엔 모델명 적고 사용법 치면 나옵니다. 6번째, 저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처 편의점 위치 알아놓기. 우리는 정말 야식의 노예고요.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 뭐 담배를 산다든가 우리가 편의점을 갈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근처 편의점 위치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요즘 무인 편의점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은 새벽 1시나 2시에 닫는 편의점이 있어요. 요즘 편의점이 다 24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서울 쪽 말고 여기 살짝 이 사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 비싸고 못 사요. 살짝 사이드들. 그 편의점이 24시인지 아닌지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작은 편의점이면 슈퍼까지 같이 알아놓으세요. 편의점에서 이걸 안 파네 싶은 것들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단순히 편의점만 지금 알아놓으면 안 되죠. 이거 안 알아놔가지고 제일 힘들었어. 병원. 언제 어떻게 급박한 일이 떨어질지 몰라. 응급실 있는 병원을 또 찾아가지고 막 어디 병원을 가야 되고 정신없어요. 그때 되면 아픈데 찾아보면 힘들어요. 미리미리 찾아봅시다. 주말에도 여는 병원, 응급실 있는 큰 병원, 동물 있으신 분들은 동물병원. 알아놓기만 해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있죠, 카페 같은데 가서 이 후기들을 좀 보면 좋아요. 혹은 거기에 오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 혹은 거기에 오래 살고 있는 주민이 있다. 내가 미용실을 갔어. 근데 미용실 아줌마가 미용실만 한 30년 했고 여기 산지 한 12년 되셨대. 그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병원 어디가 좋아요? 그럼 꿀정보예요 그게. 그리고 플러스를 알아놓으면 좋을 거, 24시 약국. 아파, 그래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응급실 가서 나오는 돈보다 아프진 않아. 자연스럽게 돈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취를 하면. 그럼 편의점 가서 약 사면 되지 않나요? 편의점 약은 약한 약들 혹은 타이레놀 이런 거밖에 안 팔아요. 24시 열려있는 약국, 혹은 주말에도 하는 약국, 혹은 밤늦게까지 하는 약국도 같이 알아놓으면 좋다. 이사 후 해야 될 것들, 이것도 꿀팁이에요. 8번째, 상비약 챙겨놓읍시다. 지금 당장 근데 내가 칼에 베었네, 밴드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급상자약, 상비약 통을 하나 사가지고 상비약을 모아놔요. 그럼 뭐 사야 돼요? 상비약은 보통 뭐 구비하면 많이 써요? 밴드나 연고, 그리고 뭐 두통약, 진통제, 혹은 체했을 때 먹는 거, 감기에 필요한 약, 그리고 파스, 요 정도. 9번째, 대중교통하고 공용주차장 알아놓기. 버스를 뭐 몇 번을 타야 되고, 지하철은 뭘 타야 되고, 알바나 내가 일하는 곳까지 어느 정도인지, 학교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노선을 짜. 이것도 맞는데 나만의 루틴 같은 걸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루틴이 있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쓰는 루틴이 있었는데, 그 저번에 살던 집에서는 나와서 앞에 김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메리카노랑 김밥을 사서 출발을 했어요. 요런 루틴, 최소한의 동선만 써서 내 완벽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이 노선을 짜놔야 돼요. 대중교통 버스 근처에 뭐 자주 여는 편의점이 있고, 뭐 문을 안 여는 편의점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나만의 출근길 노선, 등교 노선을 만들어놔야 된다. 대중교통 노선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공용주차장, 내가 차를 안 끌더라도 집들이를 한다던가 내 친구가 온다던가 과제 때문에 우리 집에 조원들이 와야 된다던가 같은 등 다른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왔을 때 주차장 어디에다 주차하면 돼? 몰라? 이러면 개 패고 싶어요. 그만큼 주먹 마려운 게 없어.
올함에 차 있으면은 주차장 자리를 꼭 확보하고 계약서에 지장 찍으세요. 제가 이거 서울 살 때 사회 초년생일 때 당했던 건데 20살 때 서울로 독립하겠다고 신림에 자취방을 얻었었어요. 근데 그 자취방 옆에 주차장을 써도 된대. 이거 여기 근처 골목 그냥 대시면 돼요. 이사하고 보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없네. 알고 보니까 옆에 야채 가게 아저씨가 쓰고 있는 거야. 저 써도 된다면서요. 그거 아무데나 대세요. 그래서 아무데나 됐어. 딱지 3만 원. 집주인 딱지 안 된다 했거든. 매일 떼던데.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포인트. 놀거리를 알아놔라. 아니 무슨 뭐 자취하는데 뭐 그 뭐 놀거리 왜 알아야 돼요? 그냥 요 앞에 노래방 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마다 학생들이 자주 가는 시내 같은 개념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인싸 파티, 얘네들이 어디서 자주 노는지, 얘네 유흥거리는 어딘지 이걸 알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네? 그래서 얘랑 같이 또 나가 놀라 그래. 근데 놀 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같이 뭐 외식할래? 그리고 나왔어. 근데 어딘지 몰라. 좀 그렇잖아. 수원에 있으면 수원역 인계동. 맞아요. 수원에 있으면 수원역 혹은 인계동. 그래야 누군가가 왔을 때 같이 밥 먹으러 나갈 때도 한 방에 갈 수 있고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누군가 왔을 때 같이 놀러 가기도 좋고 약속 장소로 설정해 놔도 좋고 이사 후에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자취할 때 불편한 거 없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공구 사놓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공구도 사놓으셔야 돼요. 이거 빼먹을 뻔했네. 드라이버도 사놓고 전동 드라이버도 사놔. 전동 드라이버 없다가 나중에 이케아 가구 조립할 때 삐똥 싸지 말고 망치, 못 기본 공구들 꼭 필요. 엄마 집에서 살 때는 당연하게 있었던 것들이 내가 자취하기 시작하면 당연해지지 않는다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일 충격받았던 거, 집에 우산이 없더라고. 집에 이사 왔는데 부사 없어서 비 맞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사 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해야지 불편하지 않게 자취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는 어른이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저도 적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어른이 되는 콘텐츠를 한번 계속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